서울 강남구 테헤랄로에 위치한 대형 로펌 정도범 무법인의 21층.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사무실에서 차현민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38살의 그는 이 회사에서 가장 뛰어난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었죠.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위에는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약혼식 초청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민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 약혼자 수연과의 저녁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는 마지막 서류에 서명을 마치고 정갈하게 펜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면서 현민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수연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친구들과 급한 일이 생겨서요. 미안해요. 현민은 별다른 감정 없이 알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런 일은 요즘 자주 있는 일이었거든요. 강남역 근처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도착한 현민은 예약석에 앉아 수연을 기다렸습니다. 웨이터가 와인 리스트를 건네주었지만 그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수연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도 수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민은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추가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라는 안내만 들렸죠. 이상했습니다. 평소 수연은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편이었거든요. 현민은 레스토랑을 나와 수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응급 상황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연이 살고 있는 압구정동 오피스텔은 현민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미리 연락을 했겠지만 오늘은 왠지 그냥 가보고 싶었어요.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을 때 현민은 수연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집에 있다는 뜻이었죠.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현민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평소와 다른 묘한 긴장감이 있었거든요. 수연의 집 앞에 도착한 현민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눌러봤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현민은 수연이 준 예비 열쇠를 떠올렸습니다. 약혼을 앞두고 서로의 집 열쇠를 교환했었거든요. 그는 망설이다가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현민은 낯선 남자 구두가 현관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려 했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현민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조용했지만 침실 쪽에서 희미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현민은 숨을 죽이고 그쪽으로 향했어요. 각 걸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생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침실 문 앞에 도착한 현민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빛과 소리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고 있었어요. 이 문을 열면 돌이킬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연은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어요. 현민이 들어선 순간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현민을 바라봤어요. 현민 오빠.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현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상황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충격적인 상황들을 겪어봤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이번은 자신의 일이었거든요. 현민은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수연은 급하게 옷을 주워 입으며 그에게 다가왔지만 현민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낯선 남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어요. 오빠, 이건 오해야.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현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로서 수많은 거짓말을 들어본 그였기에 지금 수연이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현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수연의 회사 동료처럼 보였어요. 정장 차림의 깔끔한 외모,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현민이 상상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누구죠? 현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마치 법정에서 증인을 신문할 때처럼 감정이 배제된 톤이었습니다.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수연 씨와 같은 회사에. 알겠습니다. 현민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상황은 충분히 명확했거든요. 수연이 현민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자연스럽게 피했습니다. 오빠, 정말 오해야. 우리는 그냥 오해라고 하셨나요? 현민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본 것이 오해인가요? 수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현민의 표정에서 평소 볼 수 없었던 냉정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아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김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현미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솔직하시네요. 그리고 수연을 향해 돌아섰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빠.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현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화가 나야 할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했어요. 오히려 모든 것이 명확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느꼈던 묘한 어색함과 거리감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거든요. 언제부터였나요? 현민이 물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오빠, 언제부터냐고 물어봤습니다. 현민의 목소리에 변호사 특유의 권위가 실렸습니다. 두 달 전부터.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현민은 계산해봤습니다. 2달 전이면 약혼식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시기였어요. 청첩장을 보내고 예식장을 예약하고 혼수를 준비하던 그때였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그럼 약혼식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현민이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굳이 끝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김준혁이 일어나며 옷을 주워 입었어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요. 현민이 그를 불렀습니다. 성함과 연락처를 알려주시겠어요? 왜요? 김준혁이 당황했어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현민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김준혁은 명함을 꺼내 현민에게 건넸어요. 현민은 그것을 받아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광고회사 차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현민이 명함을 정중히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예의 바른 태도가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김준혁이 나간 후 방 안에는 현민과 수연만 남았습니다. 수연은 계속 울고 있었지만 현민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오빠, 한 번만. 수연이 다가왔습니다. 한 번만 뭐요? 현민이 돌아보지도 않고 물었어요. 용서해줘요. 정말 실수였어요. 한순간의 실수였다고요. 현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달이 한순간인가요? 수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현민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9시가 다 되어 가고 있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약혼 반지 주세요. 현민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빠. 수연이 울먹였어요. 약혼 반지요. 현민이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어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약혼 반지를 빼서 현민에게 건넸습니다. 현민은 그것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약혼식은 취소하겠습니다. 현민이 말했습니다. 이미 보낸 청첩장에 대해서는 제가 연락드리겠어요. 오빠, 다시 한번 기회를. 수연이 매달렸습니다. 현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기회요? 어떤 기회를 말하는 건가요?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민의 차가운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현민은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수연과 보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기억들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진짜였던 것과 가짜였던 것을 구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이만. 현민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오빠, 수연이 마지막으로 그를 불렀어요. 정말 미안해요. 현민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현민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약혼식 취소, 예식장 캔슬, 하객들에게 연락. 하지만 지금 당장은 집에 가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면서 현민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점검해 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컸어요. 그리고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현민은 수연과 김준혁을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그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선택했어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안전하다고 판단했거든요. 현민이 카페에 도착했을 때 수연과 김준혁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어젯밤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어요. 수연은 화장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고, 김준혁은 불안한 표정으로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현민이 정중히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차분한 태도가 오히려 두 사람을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오빠,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현민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오늘은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왔습니다. 현민이 서류 가방에서 각서를 꺼내며 말했어요. 법적인 관점에서 정리하고 싶어서요. 김준혁이 각서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맞바람 각서입니다. 현민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두 분의 행위로 인해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문서죠. 수연이 각서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오빠, 이건 너무 뭐죠? 현민이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요구입니다. 약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 위자료, 그리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한 배상이에요. 김준혁이 각서를 함께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2천만 원이요? 위자료가 적다고 생각하세요? 현민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어요. 관련 판례를 보면 충분히 합리적인 금액입니다.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우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현민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수연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현민이 다시 말했어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당신과의 결혼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시간도, 돈도, 감정도 투자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기간 동안 다른 남자와. 현민이 말을 멈췄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김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도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2천만 원은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럼 할부로 하시죠. 현민이 간단히 답했어요.
각서에 보시면 분할 납부 조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준혁은 다시 각서를 살펴봤어요. 정말로 세밀하게 모든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자율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데 김준혁이 망설이며 말했어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라면 변호사님 정도 되시면 충분히 벌 수 있을 텐데. 현미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단순한 복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책임감이에요. 현민이 대답했어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카페 입구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김준혁을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준혁아, 여기서 뭐 해? 김준혁이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에? 아까 회사에 전화했는데 조퇴했다고 하더라. 무슨 일이야? 김준혁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현민과 수연도 어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준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어머니, 이분들은. 김준혁이 망설였습니다. 김준혁의 어머니는 현민을 보더니 정중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준혁이 어머니입니다. 현민도 일어나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준혁이와 일 관련해서 만나신 건가요? 어머니가 물었어요. 현민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김준혁의 가족까지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 셈이죠. 현민이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김준혁의 어머니는 수연도 바라봤어요. 이분은? 수연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세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준혁아,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김준혁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현미는 그런 김준혁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갑자기 이 일이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김준혁이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조금 있다가 집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어머니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아들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 그럼 일찍 들어와. 아버지도 기다리고 계셔. 김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나간 후 세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미는 김준혁을 바라봤어요. 방금 전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느꼈던 것이 있었습니다. 김준혁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가족분들은 이 일을 모르시는군요. 현민이 말했어요. 김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해요? 현민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각서에 서명하게 되면 김준혁의 가족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었어요.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결코 적지 않았거든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지만. 현미는 각서를 바라봤습니다. 완벽하게 작성된 법률 문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왠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현미는 각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김준혁의 어머니를 만난 후 마음이 복잡해졌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어요. 감정에 휘둘릴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현민이 말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안에는 답을 주셔야 합니다. 만약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현민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만나게 되겠죠. 민사소송으로 말이에요. 김준혁이 깜짝 놀랐어요. 소송까지. 각서는 합의의 기회입니다. 현민이 설명했어요. 법정에 가면 더 복잡해질 것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결과도 지금보다 불리할 수 있어요. 수연과 김준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보였어요. 그때 현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립탐정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현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았어요. 변호사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만나서 얘기할까요? 지금은 어렵고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김준혁 씨에 대한 건데요.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현민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어떤 의미죠? 일단 재산 상태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가족 부양비로 대부분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뭐죠? 어머니가 투병 중이십니다. 암이에요. 치료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현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방금 전 만났던 김준혁의 어머니가 투병 중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확실한 정보인가요? 네. 병원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작년부터 치료받고 계세요. 현미는 전화를 끊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김준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요. 현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준혁이 깜짝 놀라며 현민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변호사라서 필요한 정보는 알아봅니다. 현민이 담담히 답했어요. 심각한 상태인가요? 김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암 3기예요.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데 치료비가. 현민은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김준혁이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배신한 것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연 씨와 현민이 말을 이어가려다 멈췄습니다. 아니에요. 김준혁이 급하게 말했어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수연 씨를 좋아해서. 수연이 김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표정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현미는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분명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사정과 감정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언제부터 서로를? 현민이 물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지난해 회사 워크숍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때는 그냥 동료였는데. 그럼 저와 사귀면서도 계속. 현민의 목소리에 차가움이 돌아왔어요. 아니에요. 수연이 급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빠와 관계가 점점 어색해지면서. 제 탓이라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 수연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실 현민과의 관계에서 소원함을 느꼈던 것은 맞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불륜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어요. 김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뭐죠? 사랑에도 이유가 있지 않나요? 현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랑이요? 그게 배신의 이유가 되나요? 배신이라고 하시지만 저희는 진심이었어요. 김준혁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물론 방법이 잘못됐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감정까지 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현미는 김준혁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박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건가요? 현민이 물었어요. 2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착각이었다는 말인가요?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오빠도 분명 저를 사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저를 봐주신 적이 있나요? 항상 완벽한 약혼자, 완벽한 아내가 되기를 원하셨잖아요. 현미는 수연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수연에게 그런 압박을 주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현민이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자신도 모르게 수연에게 완벽함을 요구했던 걸까요? 김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변호사님,
저희가 잘못했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는 것 아닐까요? 현미는 김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해요? 현민이 반문했어요. 제가 뭘 이해해야 하죠? 저희의 마음을요. 수연이 말했어요. 오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면 습관이었을까요? 현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연의 질문이 예상치 못한 지점을 찔렀거든요.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안정감이었을까요? 각서가 놓인 테이블을 바라보며 현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한 복수 계획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후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선악을 구분하기도, 누구를 탓해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현미는 자신이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미는 각서를 천천히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수연과 김준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민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빠. 수연이 현민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었어요. 현민은 카페를 나와 차 안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완벽하게 계획했던 일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동료 석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현민아, 괜찮아? 오늘 하루 종일 이상하더라. 응, 괜찮아. 현민이 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약혼식 취소됐다고 하고 현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석훈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수연의 불륜, 각서 작성,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말이에요. 석훈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힘들었겠다. 복수하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뭔가 이상해. 어떻게? 내가 정말 수연을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였을까? 현민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석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현민아, 너 혹시 결혼이 무서웠던 거 아니야? 무슨 뜻이야? 너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잖아. 결혼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하려고 했을 텐데. 그게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어. 현미는 석훈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결혼을 앞두고 더욱 완벽해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불륜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 물론이야. 하지만 상황을 이해하는 것과 정당화하는 것은 다르지. 현미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장 가득한 법률 서적들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어요. 모든 것을 법적으로만 해결하려 했던 자신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수연과 찍었던 사진들을 꺼냈어요. 2년 동안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현미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봤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수연과의 관계가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 말이에요. 데이트 스케줄도, 결혼 준비도, 모든 것이 체크리스트처럼 되어버렸던 것 같았어요. 현미는 노트북을 켜고 수연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수연 씨, 오늘 대화를 통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서건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세 사람이 정말 솔직하게 대화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일 저녁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메일을 보낸 후 현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수연과 통화를 했을 텐데 오늘은 혼자 있는 것이 편했어요. 다음 날 저녁 세 사람은 한강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실내보다는 탁 트인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어제 메일 받았어요. 수연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고마워요, 오빠. 뭐가 고마워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요. 법적으로 처리하실 수도 있었는데. 현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정리가 필요해서요. 김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변호사님, 어제 하신 말씀 계속 생각해 봤는데요. 어떤 말이요? 진짜 사랑이었는지에 대한 얘기요. 저도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아요. 수연이 김준혁을 바라봤어요. 준혁 씨가 무슨 뜻으로? 수연 씨, 우리가 서로를 좋아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혹시 서로에게서 위로를 찾았던 건 아닐까요? 현민이 관심 있게 김준혁의 말을 들었어요. 저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고, 수연 씨는 결혼 준비로 부담을 느끼고 계셨죠. 그래서 서로에게 기댔던 것 같아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그냥 위로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감정이 생겼죠. 현민이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각자 생각에 잠겼어요. 현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연 씨와의 관계에서 행복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생각해봤는데 잘 기억나지 않아요. 수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오빠, 안정감은 있었어요. 편안함도 있었고요. 하지만 설레임이나 진짜 행복감은 현민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와 있으면 안전하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김준혁이 말했어요. 그럼 우리 모두 착각했던 건가요?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완벽한 결혼을 하려고 했고, 수연 씨는 안정적인 남자를 원했고, 김준혁 씨는 현실의 무게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수연이 물었어요. 서로에 대한 감정 말이에요. 현미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화는 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런 일이 있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뭘 깨달으셨어요?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요. 완벽한 결혼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하고 싶다는 거려. 김준혁이 현민을 바라봤어요. 그럼 각서는 찢어버릴게요. 현민이 간단히 답했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서로에게 정말 솔직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거짓말은 없기로 해요. 수연과 김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현미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수연과 김준혁이 진짜 서로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일시적 감정인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현미는 각서를 찢어버린 후 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수연과 김준혁에게는 진짜 사랑인지 확인할 시간을 주고 자신도 진정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현미는 평소보다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일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현민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준혁의 어머니였어요. 변호사님, 죄송합니다만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현민은 당황했어요. 어머님, 어떻게 제 연락처를? 준혁이에게 물어봤어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현민은 망설이다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병원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어요. 김준혁의 어머니는 생각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영향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준혁이한테 모든 얘기 들었어요.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사과하실 일은 아닙니다. 아이를 잘못 키웠나 봐요.
어떻게 그런 일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어머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김준혁 씨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변호사님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잖아요. 현미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마운 마음도 들어요. 고맙다고요? 네. 이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착각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른 채로 말이에요. 어머니는 현민의 말을 듣고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준혁이가 그 여자분과 정말 진심이라고 하던데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감정인 줄 알았는데 이 한 달 동안 지켜보니 정말 서로를 아끼더라고요. 그럼 변호사님은? 저는 괜찮습니다. 현민이 미소를 지었어요. 오히려 잘된 일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현민의 넉넉한 마음에 감동받은 듯 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시네요. 준혁이가 변호사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존경요? 네. 자기도 변호사님처럼 의젓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현미는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준혁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치료는 잘 되고 계세요? 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글쎄요. 의사들은 희망적이라고 하는데 치료비는 괜찮으세요? 준혁이가 열심히 벌어서. 하지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현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어요. 어머님,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의료진 중에 암 전문의가 있어요. 더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변호사님, 정말 조건 없는 도움이에요.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현미는 진심이었어요. 복수보다는 용서가, 미움보다는 이해가 마음을 더 편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 주 토요일, 현미는 수연과 김준혁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니께서 변호사님을 만나고 와서 하루 종일 우셨어요. 김준혁이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수연도 현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이렇게 어른스럽게 처리해 주셔서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현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사람 관계가 법률처럼 명확하지 않다는 거려. 김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이제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네, 괜찮아요.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서로를 정말 소중히 해주세요.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만난 인연이니까 더욱 귀하게 여기고요. 수연과 김준혁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김준혁 씨. 현민이 김준혁을 불렀어요. 네. 어머니 치료에 집중하세요. 제가 소개해드린 병원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현미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약혼 반지 값이에요. 수연 씨가 받으세요. 오빠,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새 출발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선물이에요. 세 사람은 따뜻한 분위기에서 작별을 했습니다. 현미는 차에 타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현민에게는 아직 하나의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찾는 일이었어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대신 진짜 자신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사랑을 찾는 것 말이에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현민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일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돈이나 명예보다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현민은 김준혁의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기 위해서였어요. 다행히 치료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다행입니다. 김준혁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수연 씨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작은 결혼식이지만 정말 행복해 보여요. 현미는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이 행복하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기뻤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현미는 우연히 한 여성과 부딪혔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죄송합니다. 현민이 급하게 서류를 주워주며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여성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급하게 가다가. 현민은 여성을 바라봤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의 여성이었습니다. 뭔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어디서 본 적이? 현민이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여성이 먼저 말했어요. 정도법무법인 차현민 변호사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 어떻게 아시는지. 저는 이은혜라고 해요. 사회복지사예요. 변호사님이 도와주신 사건들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요. 현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근에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 지원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떤 사건인지. 독거노인 임대차 사기 사건이요. 변호사님이 무료로 도와주신 그 할머니 사건 말이에요. 현민이 기억해냈어요. 몇 달 전에 맡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독거노인을 상대로 한 전세 사기 사건이었는데 다른 변호사들은 수임료 때문에 꺼려했지만 현민이 무료로 도와줬었어요. 아, 그 사건이군요.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계세요. 정말 감사해요. 은혜와 현민은 자연스럽게 병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은혜는 이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힘든 일이겠어요. 현민이 말했어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환자분들이 희망을 되찾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뿌듯해요. 현민은 은혜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받았어요. 돈이나 성공보다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변호사님은 왜 갑자기 무료 변호를 많이 하시게 된 거예요? 은혜가 궁금해했어요. 현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개인적인 일을 겪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다고 할까요? 어떤 일이었는데요? 현민은 수연과 김준혁의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주었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말이에요.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정말 멋지게 해결하신 것 같아요. 멋지다고요? 네.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시고 오히려 도움까지 주시다니. 쉽지 않은 일이에요. 현민은 은혜의 말에 부끄러워졌어요. 별거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대단한 거예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혜는 어려서부터 남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후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가족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라고 하셨을 텐데 현민이 물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돈은 적게 벌어도 마음이 편해요. 현민은 은혜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자신도 최근에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날 이후 현민과 은혜는 종종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협력하는 관계였지만 점차 개인적인 친분도 쌓아갔어요. 은혜는 현민이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외모나 스펙보다는 내면을 중시했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현미는 은혜와 함께 국권오인 방문 봉사를 했어요. 법률 상담과 생활 지원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한 할머니가 현민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천만에요. 할머니, 이런 분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한 거예요. 현민은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보다 훨씬 보람찬 기분이었거든요.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은혜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변호사님 덕분에 할머니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은혜 씨가 없었으면 할머니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은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현민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몇 개월 후, 현민은 은혜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은혜 씨, 저와 함께 새로운 각서를 써보지 않겠어요? 각서요? 은혜가 의아해했어요. 네,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겠다는 각서요. 은혜는 현민의 진심을 느꼈어요. 그런 각서라면 기꺼이 써보고 싶어요. 현민은 과거의 맞바람 각서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담은 새로운 각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사랑을, 의무가 아닌 자발적 헌신을, 완벽함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제1조, 우리는 서로의 불완전함을 사랑한다. 제2조,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제3조,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해결해 나간다. 현민은 이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완벽한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수연과 김준혁의 결혼식 날, 현민과 은혜도 참석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축하해요. 현민이 신랑 신부에게 인사했어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변호사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행복하게 사세요. 김준혁의 어머니도 현민에게 와서 인사했어요. 변호사님,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다음 달에 퇴원 예정이에요. 정말 다행입니다. 변호사님도 좋은 인연 만나셨네요. 어머니가 은혜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현민은 은혜의 손을 잡으며 답했어요. 네. 정말 소중한 인연을 만났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민은 생각했습니다. 복수로 시작했던 맞바람 각서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현민은 서재에서 예전에 작성했던 각서를 꺼내봤어요. 이미 찢어버린 줄 알았는데 복사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종이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각서를 쓸 때였어요. 나 자신과의 각서. 제1조, 나는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을 사랑한다. 제2조, 나는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제3조, 나는 복수보다 용서를,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한다. 제4조, 나는 진정한 행복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 현민은 각서에 서명을 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현민은 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혜 씨, 시간 있으면 한강공원에서 만날까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얘기인데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얘기요. 현민은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으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맞바람 각서로 시작된 비극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준 것이었어요.